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책도 바뀌었어요. 그죠? 책이,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책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 표지로 좀 새 옷을 갈아입었고, 그 다음에 내용은 기존에 나와 있던 책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론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뒤에 이제 최신 기출 문제를 제가 더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심판을 출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 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뒤에 그러면 작년에 기출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미, 우리 사이버 사이트가 있어요. 기출문제 사이트가. 거기서 출력을 받으셔도 되고, 학원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메일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출력 받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강의는, 내용 해설 강의는 이미 저희 카페에다 탑재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책 표지는 바뀌었지만은, 이론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출문제만 추가해서 수록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요 새 책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 2019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교재를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 머릿말은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책을 맨 처음 사면 어때요? 머리말은 한 3줄 정도만 읽고 상투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잘 안 읽죠, 그죠? 근데 한번 머릿말에, 이런 공무원 고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고시에서 화학의 포지션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머릿말과 그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 잠깐만 이런 식으로 제가 테마별로 좀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좀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좀 적어놨으니까 좀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보면 시험 안내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각 직렬별로, 그죠? 화학이 필요한 직렬은 뭐예요, 여러분? 환경직렬하고 식품위생직렬이죠, 그죠? 환경직, 식품위생직 또는 식품위생직, 환경직렬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시험이 있다. 라고, 물론 이제 학원에서 정보 제공을 다 합니다. 때가 되면 원서 접수하세요. 그 다음에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합격되면, 1차 합격하게 되면은 공지 확인해가지고 면접 준비까지 다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미리 알고 좀 대비를 하는 것도 해서 제가 어바웃으로 환경직 공무원, 그 다음에 시기직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험 안내를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8페이지에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 차례는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제1편과 제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1편은, 화학 이론이에요. 화학 이론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공무원 화학 내용을 갖다가, 12강으로 축약해서 해놨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듣는 학생들은 이제 강의를 아까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강의를 반복해서 수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듣는 학생들은 무조건 필기에 거의 매진을 하셔야 돼요. 필기량이 꽤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필기를 잘 칠판에다 해드릴 거니까 필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아시겠죠? 그죠?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화학은.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화학이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또 이 교과서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용어가 생소하고 낯설게 들릴 수 있으니까 용어 정리에 우리가 좀 주력을 하셔야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총 12장 자 구성되어 있고 범위를 자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딱 픽스를 시켜드릴게요. 이 공무원 화학은 시험 범위가 일반 화학이에요. 일반 화학. 그러니까 일반 화학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 1, 2를 다 포함하고요. 그죠?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화학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일반 화학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STP 화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단연간 한 10년, 12년간의 기출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기출문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핵심적으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하여 올해가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죠?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2018년인데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은 물론 여기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험에 STP 화학에서 거의 100% 다 나왔어요.
실제로 프린트 제공한 데서는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온 게 무려 3문제나 돼요. 그 정도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해 놨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뭐 화학 원 무슨 뭐 EBS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STP 화학만 믿으시고 쭉 보시고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업로드해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STP 화학에 총력을 기울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편 특별 부록에는 화학 용어 정리가 있어요. 총 352개의 용어를 정리했어요. 그죠? 물론 화학 용어는 352개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많지만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 그렇다고 이 용어 정리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뒤에 가가지고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막 이러면서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론을 강의를 쭉 듣고 하다가 어때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한번 찾아보라. 그죠? 사실은 근데 용어 넣어놨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 더 익숙하냐면 어디에 더 익숙해요? 모르는 용어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찾죠. 그죠? 스마트폰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뒤에 책에다가도 실어놨으니까 두 부분을 다 활용해가지고 용어 정리하는데, 아까 용어 정리 제가 강조해드렸죠. 그죠? 용어 정리하는데 좀 더 주력을 좀 해달라라는 부탁으로 부록 1으로 드렸고, 그 다음 부록 2에는 뭐가 있어요? 최근 기출문제를 실었는데, 작년 12월 16일 날 시행했던 문제부터, 그리고 최근 순으로 쭉 하단부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접목을 시키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촬영이니까. 이론을 적어도 3번 정도는 이론 수업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습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필기를 노트에다가 곧바로 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가 조금 이렇게 어바웃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복습하시면서 노트 정리를 하는데 그 노트는 빽빽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좀 듬성듬성 하세요. 왜? 나중에 2번째 이론 듣고 3번째 이론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또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확인할 때 그 단원에 맞는 그 내용에 맞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듬성듬성 여유 있게 필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들으실 때는 뭐에 주력한다? 필기하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하는 데 주력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 들을 때는요, 이제 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칠판에 있는 필기하는 것들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필기 내용이 어떠냐면, 컴퓨터 같이 똑같아요. 막 얘도 안 틀려요. 그죠? 똑같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반복해서 적용을 하라는 말씀이니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2번 들을 때는 어떠냐면, 이제 내 얘기가 들려요. 아,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원리가 이제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을 때는요, 문제를 푸시면 안 돼. 문제 풀었다가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그 단원 앞부분에서 한 단원 딱 배운 내용이 문제에 딱딱딱 적용되는 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한 것들을 많이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우리 한 회당 몇 문제 나옵니까? 20문제 나오죠, 그죠? 20문제가 한 단원에 딱 맞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단원을 공부했다가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거의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어디에 주력하신다? 무조건 용어하고, 그 다음에 필기. 그죠? 여기에 주력을 하세요. 그리고 2번째 들을 때는 이제 이 내용이 조금씩 귀에 들어와요. 그럼 2번째 들으시면서 확인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적중 예상 문제를 살짝 푸는데 적중 예상 문제를 막 풀다가 어때요? 막혔다.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그거 다 나중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체크해놨다가 3번째 이론 듣고 또 풀어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좀 많이 실어놨어요. 특히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은요. 적중 예상 문제의 파트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그 여러 분야, 예를 들면 무슨 편입시험도 있고, 그죠? 공무원 시험도 있고, 군무원 시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7급 시험 이런 것들을 변형해가지고 교재 안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서 내용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풀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문제는 어떻게 알았어요?
패스예요, 패스. 나중에 세 번째 완독하고 푸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30번대, 보통 30번대 이유 문제는 오지선다형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이 오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형 문제는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형 문제 자체가 우리 문제 프레임하고는 달라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돼요? 1분 안에 풀어야 되죠. 1분 프레임인데 수능 문제는 얘는 1분 30초 프레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감 난도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능 문제를 넣어놨냐, 수능형 문제를 넣어놨냐면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이 내용들이 보통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3개 나와요. 그죠? 이 기역, 니은, 디귿이 요 문제에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요것들이 공무원 문제 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몇 문제를 푸는 효과다? 그렇죠. 두세 문제를 푸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수능형 문제를 넣어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기직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교육청 그 시험이 있어요. 그죠? 교육청 시험은 이 문제 특성상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교육청이 뭐 하는 곳이냐?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어때요? 약간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에 그 경남교육청인가 경북교육청인가 그쪽 경상도 쪽의 교육청에서는 수능형 문제가 다량 출제가 됐어요. 물론 수능형 문제 중에서 수능형 문제는 어떠냐면 100점이 어떠냐 1.5점 뭐 2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2점짜리 100점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문제 유형이 낯설어서 꽤 높은 그런 난이도를 상대적 난이도를 보인다 해서 그 문제는 제가 해설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TV에다가 오지선다형 수능형 문제는 다 해설 강의를 찍어가지고 이미 다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아직 문제 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책 구성을 해놨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화학 이론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화학 이론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물질의 화학, 그 다음에 상태와 용액, 그죠? 그 다음에 원자 구조와 주기율, 뭐 이런 단원별로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수업을 듣다가, 나는 용어도 되게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때 화학도 선택도 안 했고, 대학교 가서 뭐 일단 시기직이나 그 다음에 환경직, 환경공학 이런 걸 전공했지만, 학점도 별로 안 좋았고, 화학은 내가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했고, 막 이런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뭘 들으시면 되냐면 기초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박열린고시학원의 프로그램 강좌 중에서 기초화학이 있는데 이 구성은 STP 화학이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1장이 물질의 화학, 그 다음 2장이 물질의 상태와 용액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때요? 기초화학은 원래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STP 화학하고 똑같은 시간을 배정해서 36시간을 찍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엄청 천천히 얘기하면서 엄청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외울 수 있는 시간을 다 할애를 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영상 듣는 학생들도 STP로 맨 처음에 도전을 했는데 이거 좀 나한테 조금 버거운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기초화학으로 가셔가지고 먼저 그거는 빨리 들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좀 편안하니까. 근데 이 STP 화학은 이미 9급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 자체에서도 그렇게 막 기초적인 내용들을 안 하진 않아요. 언급은 다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별로 약간의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기초화학이 필요한 학생들은 말씀하시고 실강 듣는 학생들은 한번 수업 들으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기초가 필요할까요? STP를 들어야 될까요? 물어보시면 될 거고 인강 듣는 학생들은 들으시면서 뭐 하시면 된다? 게시판에다 올려주세요 질문을.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전화를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몇 마디 질문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상태가 어떻구나. 이걸 제가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기초화학을 하든 아니면 STP 화학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럼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물질의 화학이에요. 자,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물질. 뭐 주변에 물질이 너무 많죠, 그죠? 우리 강의실 안에만 딱 봐도 지금 물질이 어때요, 여러분? 세 가지 상태가 다 존재하네요, 그죠? 첫 번째, 지금 우리 강의실의 대부분을 공간을 꽉 메우고 있는 게 뭐예요? 기체죠, 그죠? 기체. 그리고 우리 몸속에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 액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의욕이 불타죠, 그죠? 꽉 쥐고 있는 이 볼펜 같은 것들, 얘네들 뭐잖아? 고체 상태. 이런 식으로 기체, 액체, 고체로 대변되는 이 물질을 공부하는 게 바로 화학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화학이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화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지 STP를 하면서 친근해지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자, 필기 잘 준비하세요. 자,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물질.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여러분.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순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순물질. 순물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물. 용어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 일상생활에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죠? 우리 커피를 마실 거야. 커피를 딱 마시면서, 아, 얘는 혼합물이야.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어때? 얘는, 어디야? 카페 땡땡이야? 뭐 이런 브랜드를 얘기하지, 그죠? 뭐 얘가 뭐 혼합물이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그런 우리가 생활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화학은 이제 이론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런 용어들부터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한다. 순물질은 말 그대로 어때요? 순수한 물질이에요. 순수한 물질. 한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혼합물은 어때요? 뭔가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죠? 자, 순물질을 또 분류 한번 해볼게요. 순물질을 분류하면 첫 번째가 원소라는 게 있어요, 원소. 요즘에는 원소라는 말로 대변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얘를 호돈소 물질 이렇게 배웠어요. 같은 말이에요. 원소, 호돈소 물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화합물. 화합물은 정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정의는 잠시 후에 제가 필기를 해드릴 건데 한번 워딩으로 쭉 말씀드린다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어때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물질, 이걸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분류 마무리 지을게요. 혼합물은 무슨 혼합물과 무슨 혼합물로 나눈다? 그렇죠. 잘했어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눈다. 이거부터 화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소,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용액을 막 공부하고 있으면 그 용액의 포지션이 화학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용액은 잠시 후에 제가 정확한 포지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 순물질,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는데 그 순물질에는 원소, 화합물이 있다. 원소. 얘가 중요해요, 얘. 원소는 얘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자, 먼저 말로 한글로 쓴다면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막 이런 말들을 써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산소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와. 여러분, 산소 그러면 O예요, O2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O2를 얘기하는 거예요, O2. 아, 선생님, 그러면 O는 뭐예요? O는요, 원소가 아니라 O는 원소 기호예요. 원소 기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소,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 그럼 어때요? 산소 O2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O는 그리고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산소 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원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소는 같은 패턴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H2. 질소는요? N2. 이렇게 이원자 분자가 제일 좀 용어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 O는 뭐라 그런다고요? 원소기호 또는 산소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가 있네 그러면 걔는 O가 있는 거예요? O2가 있는 거예요? O2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O2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O2는 성질이 있죠. 그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에 이용돼요? 호흡에 이용되고 연소에 이용되고 이런 그 기체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그 광고 카피가 뭐 있었어요?
산소 같은 여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산소 같은 여자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되게 좋죠, 그죠? 이 질소 같은 여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 이건 바로 산소의 성질과 질소의 성질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원소 그러면 O2, H2, N2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바로 물질 화학식으로 쓸게요, 여러분. 자, Fe 뭐예요? 철이죠, 철. 금속 원소들이에요, 철. 자, 그 다음에 Na 는 뭐죠? 나트륨, 그죠? 금속 원소예요, 역시. 그 다음에 C, 흑연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C60, 얘 뭐죠? 플로렌이라 그래요, 플로렌. 조금씩 어려운 거 나오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다시 한번, 산소 O2, H2, N2, Fe, 철, 이런 금속 원소들은 원소 기호가 곧 뭐예요? 그냥 원소, 물질을 표현하는데 그냥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비금속 원소지만 다이아몬드, 그죠? 흑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C6는 분자예요, 그죠? 플로렌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정답은 O3는 뭐죠, 여러분? 오존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호돈소 물질이에요, 호돈소 물질. 괜찮습니까? 얘들을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순물질의 두 번째 뭐다? 화합물이죠, 화합물. 화합물 정의 한번 봅니다. 화합물의 정의는 우리 교재에 다 있는데. 노트 필기 다 해놓으세요. 알겠죠? 화합물은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자, 어떤 비율로? 그렇죠.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자, 정의를 쓴 다음에 두 군데다 제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어디냐면 첫 번째 일정한 비율, 두 번째 뭐예요? 결합. 여기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일정한 비율, 결합. 일정한 비율, 즉 한번 화학식을 한번 볼까요? 이런 화합물의 종류 예를 한번 들어보죠.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 있어요? H2O. 얘 이름 뭐예요? 물이죠, 물. 그죠, 물. 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 뭐죠?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일정한 비율. 수소와 산소의 몰수비,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요 하첨자를 읽으면 되죠. 그때는 그죠. 개수비는 몇 대 몇? 2대 1이라고 하는, 이 1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2대 1이라고 하는 어때요?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질량비로 바꿔볼까요? 질량비로 바꾸려면 얘네들이 뭘 알아야 돼요? 원자량, 즉 상대적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니까 수소의 원자량 얼마? 1. 1인데 지금 두 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2. 그죠?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 16. 그죠? 그러니까 얘는 2g 대 16g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하면 1대 8. 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비율이 2대 1도 있고 어때? 1대 8도 있어요. 이 비율이 어떤 비율인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2대 1은 무슨 비율? 개수비 또는 몰수비야.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1대 8은 무슨 비? 질량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 바로 어디에 있다? 용어를 인지하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 말 알겠죠? 자, 됐습니다. 2대 1, 1대 8.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이라는데 결합. 이 결합에는 무슨 결합이 있다? 공유결합. 잘했어요. 공유결합. 또 무슨 결합? 이온결합이 있어요. 공유결합, 이온결합한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H2O는 지금 무슨 결합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어때요? 이걸 보자마자 야, 공유가 써있어요? 공유 얼굴이 떠올라요? 안 재밌나? 이런데 얘는 왜 공유결합이라고 우리가 일컫냐면 수소하고 산소가 모두 무슨 원소예요? 성질이 비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 이런 비금속 원소들은 서로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큰 틀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를 한번 들어. NaCl.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보여요? 이온결합이라고 보이죠. 그죠? 왜 이온결합이냐면, 나트륨은 무슨 원소? 금속 원소. 그 다음에 염소는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즉,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는 뭐가 된다? 이온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이런 개수비 또는 질량비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얘는 말만 할게요. NaCl 개수비는 몇 대 몇? 1대 1로 되어 있어요. 나트륨 한 개하고 염소 하나. 그죠? 1대 1 결합을 하고 있고 질량비는 어때요?
말하기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죠? 얘는 원자량 얼마예요? 23. 그 다음에 CL은요? 35.5. 그죠? 이렇게 해서 23 대 35.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따로 필기는 안 할게요.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23, 35.5? 이런 내용들이 팍팍팍팍 안 오는 학생들은요, 기초화학으로 가셔야 돼요. 기초화학 가셔가지고 원자량도 배우고 원자가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먼저 인지한 다음에 오셔요. 그거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스타트 라인이 똑같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얘가 무슨 수능이라든가 막 이런 학년에 따라서 보는 그런 시험이라면 한 클래스에 딱 들어오면 그 학생들의 구성원의 수준은 어때요? 비슷해야 된다라는 전제예요. 그죠? 물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는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좀 다리 좀 떨었던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이 공무원 클래스는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화학을 전공했어. 그죠? 전공한 학생도 앉아있고, 어떤 학생은 어때요? 화학이 싫어서 문과로 갔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끄럽고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어떤 강좌를 수강해야 되는가는 자기 자신이 어때야 돼요?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먼저 극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은 똑같은 시험을 봐. 이러니 이게 쉬운 시험이 절대로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이. 그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옛날로 말로 따지면 어때요? 이게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그죠? 관직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딱 2줄이에요. 또는 길으면 3줄. 이게 이미지를 다 상상해가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기출문제 막 강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번 시험은 굉장히 쉬워서 그건 누굴 대상으로 쉽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 문제는요 굉장히 예상한 것보다 쉽게 나온 거예요. 그것뿐이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문제가 쉽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 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화합물은 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요런 물질 이름 하나. 자, CH4 이름 뭐죠?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그죠? 메테인. 얘는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탄소하고 수소가 1대 4예요. 그죠?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인지 한번 살짝 헤아려 보면 탄소 원자량 12, 수소 원자량 1인데 4개니까 4, 12대 4니까 3대 1 이런 질량비를 가니 이제 개수비 질량비는 슬슬 연습하셔가지고 보자마자 딱딱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놈은 C6, H12, O6 이런 놈이 있어요. 얘는 이름이 뭐죠?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은 몇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3종류의 원소. 누구? 탄소, 수소, 산소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탄소 원자는 몇 개? 6개. 수소 원자는 몇 개? 12개. 산소 원자는 6개. 자, 제가 원소하고 원자라는 말을 썼는데 구별이 돼요? 원소를 일컬을 때는 항상 뭐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 물질은 몇 종류의 원소. 그러니까 원소는 뭐냐면 성분, 개수, 종류예요. 종류. 됐죠? 그리고 탄소 원자는 몇 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는 입자,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원소하고 원자는 같이 막 혼용해서 써도 큰 상관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원소에 대한 정의 알아? 원자에 대한 정의 알아?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한 6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오네 소홀하다가 갑자기 원소 원자 딱 튀어나오면 어때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실수해가지고 체크를 못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원소와 화합물. 자, 여기까지 일단 한 다음에 교재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 3페이지에 원자와 분자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원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단위. 그죠? 원자는 입자예요. 입자. 동그라미 주세요. 입자. 원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 요거를 우리가 원자라고 한다.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질소 원자, 철 원자. 괜찮습니까? 얘들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예요. 분자에서 분자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뭐다? 성질이에요. 성질 딱 동그라미 칩니다. 성질.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가 된다?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분자에다 분자에 가로치세요, 여러분. 산소 분자라는 말은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이 교재에서 원자하고 분자를 굳이 꼭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자라는 워딩은 적어드렸는데 그냥 앞으로 뭐라 그래요? 그냥 산소. 그럼 뭐예요? 분자를 일컫는 거예요. O2니까. 그 다음에 수소, H2, 물은 물 분자 안 해도 그냥 물은 뭐예요? 분자죠, 그죠? 그건 잘 알면서 산소하고 수소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의 명칭하고 분자의 명칭이 똑같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자, NH3 보이죠? 화학식은 화학을 잘하는 초석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식이 나오면 많이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심지어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우리 물병이 있네요, 그죠? 딱 보면서 폴리에틸렌, 그죠? 숨 쉬면서 막 산소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약간 병신 같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좀 적응을 많이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자 CO2 화학식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식적인 표현도 제가 해놨어요. 암모니아, 질소, 수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분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상하게 생겼죠, 그죠? 요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자 모양은 삼각뿔이라 그래요. 우리 암모니아는 하나 적어놨어요. 삼각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자꾸 용어에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삼각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굽어져 있죠, 그죠? 정말 유치하게 얘는 구분형이에요. 구분형 이렇게 읽었습니다. 분자 모양, 구분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여러분? 일직선으로 쫙 생겼죠, 그죠? 얘는 직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뒤에 분자의 모양에서 우리 다 배웁니다. 다 배우는데 한번 이렇게 용어를 한번 노출시켜 봤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와 화합물이 나옵니다. 그 하단부에. 자, 원소하고 화합물을 요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원소와 화합물을 앞에다 뭐라고 적는다? 순물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물질. 원소하고 화합물.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성분 동그라미 있어요. 성분으로서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단순한 물질로 나누지 않는다. 현재까지 100여 종의 원소가 발견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호돈소 물질. 요게 바로 뭐예요? 물질을 분리할 때 원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산소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 그러니까? O2. 질소, N2. 철, Fe, 그죠? 같이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미치세요. 순수한 물질, 순물질을 우리가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화합물 볼까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일정한 비율 하면 무슨 비하고 무슨 비가 떠올라요? 개수비와 질량비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개수비, 질량비. 개수비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몰수비라고도 해요. 그죠? 참고만 하세요. 일단은 개수비, 질량비. 특히 질량비, 화합물을 구성할 때 질량비와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 거기다 하나 체크해놓으세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초화학에서는 일정 성분비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무원 화학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턱 까놓고 막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20문제 내는데 그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일정한 비율로 결합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슨 결합하고 무슨 결합이 있다 그랬어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있다 그랬어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공유결합은 무슨 원소끼리의 결합?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 이렇게 워딩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어진 순수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화합물, 특히 수없이 많은 화합물 그러면 우리 겁나는 무슨 화합물이 있어요? 탄소화합물이 있죠?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런 탄소화합물 같이 많은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화학식 한번 적어볼까요? 물 어떻게 생겼죠? H2O.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CO2. 포도당은 C6H12O6. 그렇죠. 계속 읽어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염화나트륨은 NaCl.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혼합물로 가보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균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얘는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죠? 만약에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두 개의 성질을 다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균일혼합물 하면 어때요? 우리 무슨 물이 있어요? 소금물, 뭐 설탕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설탕물 갑시다. 마실 거니까. 소금물을 먹고 싶진 않죠, 그죠? 설탕물을 딱 먹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설탕의 단맛도 날 뿐만 아니라 물의 갈증 해소도 돼요,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물질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균일 혼합물 또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균일은 그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서 두 가지 성질을 나타내겠죠. 근데 얘네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용액이라 그래요. 용액. 용액이 대표적인 균일혼합물이에요. 용액. 만약에 그 용매가 물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얘를? 수용액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용액. 그죠? 설탕 수용액, 그 다음에 소금 수용액, 그 다음 또 뭐예요? 알코올 수용액, 그죠? 에탄올 수용액,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용매가 물인 경우에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이렇게 가로로 수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수용액. 앞으로 수용액을 제일 많이 다룰 테니까. 용액. 그 다음에 이거는 액체 상태에서의 뭐라 그럴까, 그 혼합물을 얘기하는 거고, 기체 상태의 혼합물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렇죠. 공기가 있어요, 공기. 공기가 대표적인 기체 상태의 균일혼합물이에요. 어디를 취해도 어떻습니까? 성분이 똑같죠, 그죠? 우리 강의실에서 공기를 딱 채취해가지고 성분 몰수비 또는 부피비를 한번 재보면 질소가 몇 퍼센트? 78%, 그죠? 산소가 21%. 질소하고 산소하고 누가 더 무거워요? 산소가 좀 더 무겁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가끔가다 이런 걸 혼동하는 학생이 있어. 산소가 무거우니까 산소는 가라앉을 거야. 질소는 위로 뜰 거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바닥에 붙어 살아야 되죠, 그죠? 그렇죠. 산소가 밑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균일하게 섞여 있는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에요. 공기. 괜찮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얘도 그러면 용액의 일종인데 얘도 용액이거든요. 기체상의 용액이에요. 그러면 얘도 용매하고 용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는 용매하면 대부분 뭐예요? 액체가 용매가 되고 그다음에 용질이 기체나 액체나 고체나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모두 기체로 돼 있어. 이럴 때는 뭐가 용매가 될 거예요? 양이 많은 게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기는 누가 용매죠? 질소가 용매가 되는 거고 산소 그다음에 나머지 기체들이 용질이 되는 거예요. 참고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균일혼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 있냐면 뭐예요? 합금이에요. 합금. 첫 시간부터 이렇게 잘 부러지죠? 합금은 어때요, 여러분?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딱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일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균일 고체 혼합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균일 혼합물 그러면 용액, 공기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이 합금도 균일 혼합물이라는 걸 체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좀 필기해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여러분? 뭐가 있죠? 우유. 이 흔들어 먹는 것들 있죠? 그죠? 우유 어떻게 흔들어 먹죠? 왜냐면 얘가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면 좀 밑에 유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아요. 그죠? 그래서 흔들어 먹어. 우리 맥주 어때요? 흔들어 먹어요? 아니죠. 맥주를 잘못해서 흔들었어. 그럼 어때요? 내가 먹어요? 아니면 친구를 줘요? 친구를 주죠. 그죠? 이런 것처럼 그 맥주 같은 거,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균일 혼합물이야. 근데 이게 흔들어 먹는 것들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흔들어 먹죠. 그죠? 불균일 혼합물. 또 뭐가 있어요? 흑탕물. 그렇죠. 이거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예죠. 흑탕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예 하나 들을까요? 뭐죠? 암석이 있어요. 암석 또는 어때요? 암석하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 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저기가 있어요. 철광석. 그죠? 철광석은 뭐냐면 암석 중에서 산화철이 좀 많이 들어있는 놈을 우리가 철광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돌을 딱 주웠어. 그랬더니 어때요? 거기 금이 좀 많아요. 그럼 어때요? 얘는 굉장히 완전히 득템이죠. 그죠? 근데 검붉으면서 막 색깔이 이상해가지고 가져가 봤더니 여기에 어때요? 다른 암석에 비해서 산화철이 많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광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분이 일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암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물질을 분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4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원소 기호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소 기호. 자, 잘 아실 텐데 원소 기호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기다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원소 기호의 대표 문자를 X라고 한번 하죠. 이 X 안에는 치환된 거예요. X에는 H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FE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 의미의 원소 기호를 X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수학에서 X 변수 많이 쓰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한번 X로 표현해 봤어요. 여기에는 A, B, C, D라고 하는 왼쪽 부분에 상첨자, 하첨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상첨자, 하첨자들이 있어요. 그죠? 원소기호에다 이런 것들을 다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상첨자, 하첨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제일 첫 번째 A부터 한번 볼까요? A는 어때요, 여러분? A는 왼쪽 부분에 하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뭐죠? 질량수예요? 자, 뭐죠? 원자? 그렇죠. 원자 번호가 들어가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를 줄여서 제가 원번 이렇게 적을게요. 원번.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개수? 그렇죠. 양성자의 개수예요. 양성자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원소가 만약에 중성원자래. 중성원자라는 얘기는 양성자수하고 뭐가 똑같은 거예요? 전자수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때는 전자수까지 같아요. 단 중성 뭐일 때? 원자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자수가 같다. 자, 여러분 B는 B 왼쪽 상첨자 B에는 뭐가 들어가죠? 얘가 바로 질량수죠. 질량수. 질량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원자량이라고 말을 해요. 원자량 괜찮아요? 질량수, 원자량.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하고 누구의 합이죠? 양성자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중성자수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건데, 한번 제가 필기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뭐죠, 여러분? C에 들어갈 자리는 얘는 산화수예요. 뭐라고요? 산화수.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네요. 이 C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뭐 이런 게 들어가죠. 또는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걸 우리가 산화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화수는 어떤 거냐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았는데 어때요? 여러 가지 화학 변화에 의해서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전자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 양성자, 중성자는 막 핵에다가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한 걔네들은 막 쪼개지지 않아. 그죠? 근데 요즘 하도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요. 막 핵도 막 쪼개잖아요. 그죠? 예전엔 상상도 못 했는데 요즘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게 핵은 잘 건드리지 못하는데 화학 변화에서 이 전자들은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근데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마다 이 녀석의 전하 상태가 달라요. 전하 상태가 달라지는데 그걸 우리가 산화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D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그렇죠. 분자를 이룰 때 원자의 뭐죠? 개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의 개수. 예를 들면 O2 어디 있어요? O2 있네요. 이 O2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몇 개가 모여가 된 거예요? 2개가 모여된 거예요. 아까 얘 이름 뭐였죠? 플로렌이죠. 플로렌. 그죠? 이 플로렌은 탄소 원자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60개가 모여가지고 플로렌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원소기호 오른쪽 하첨자는 원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쓰임새가 다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4번 원소기호 교재 한번 볼게요. 원소기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로 된 원소 이름에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따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 원소기호 쭉 표현이 된 거 아시죠?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원자번호 1번부터 이 원소를 쫙 나열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어. 그 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주기율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막 외웠죠. 그죠? 시키는 대로. 막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막 외웠어. 어떻게 외웠어요? 뭐 수헬리베 막 이렇게 외웠죠. 그죠? 왜 이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외우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외워서 우리가 불렀던 명칭들이 바로 뭐다? 원소기호라는 이야기예요. 자, 2번 원소기호 원소 이름은 다음과 같다. 자, H로 표현되는 원소기호는 하이드로진,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는 옥시전에서 산소, C는 카본, 탄소고요.
N은 나이트로진 해서 질소 이런 식으로 앞 글자를 따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아주 첫 시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충분히 복습하시고 반복하시면 편안하게 화학을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방송이라서 제가 여담은 많이 우리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담은 많이 못 하는데 요 여담은 내가 녹화를 해놓고 꼭 해주고 싶었어. 뭐냐면 얼마 전에 시험을 봤어요. 그죠? 시험을 보고 나서 한 그 주부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그 학생이 학번이 94학번이래요. 94학번이면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금 44살이에요. 44살. 그죠? 44살이고 아이 둘을 가지고 있는 뭐랄까 가정주부였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냐고 한참 동안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식품위생직 공부를 한 거야. 자기는 화학 전공도 아니고 화학도 안 배웠고 문과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단은 인강으로 막 들은 거죠. 그죠? 지방에 있고 그다음에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모의고사를 탁 봤는데 몇 점 맞았냐면 15점. 그것도 찍어서 맞은 거예요. 찍어서 15점을 맞았는데 이번에 100점을 맞았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면접에서 합격을 하면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럴 것까지는 없다. 그죠?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학습량에 시키는 대로 학원에서 프로그램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잘 하시면 얼마든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즘 아주 치열한 거 아시죠? 경쟁률. 요즘은 뭐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공무원 얘기 나와요. 매번. 비리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시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 요즘 청장년 무슨 실험 얘기 나오면 항상 뒤에 따르는 기사들이 공무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고 그다음에 아주 뭐라 그럴까 간절하게 그 공부한 학생들이 꽤 많아요. 거기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분들을 따라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그 출발점에 바로 뭐가 있다? 화학 용어 정리, 화학식 많이 알아두고 있는 것이 출발점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칠판을 한번 지우고 나서 우리 화학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4페이지 5번의 화학식은 별표가 2개입니다, 여러분. 화학식 보세요. 거기. 자, 칠판에다 화학식을 한번 정리하겠어요. 자, 이제 화학식에 대한 정리인데요. 화학식은 총 몇 개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화학식. 그죠? 첫 번째 무슨 식 있죠? 첫 번째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식. 실험식이라는 게. 두 번째는 분자식이라는 게 있고요. 분자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성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성식. 네 번째는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화학식이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4가지 화학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화학식은 모두 뭐라 그래요? 화학식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 우리 여기서 제일 익숙한 식은 무슨 식이에요? 분자식이 제일 익숙하죠, 여러분. 그죠? 분자식이 제일 익숙하고 좀 낯선 건 뭐예요? 시성식. 이런 건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성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성식은 뭐냐면 얘가 중요해서 별표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 라인이라서 별표하는 거예요. 그죠? 시성식은 말 그대로 시자가 볼 시자, 성자가 성질 성자예요.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 시성식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면 CH3, COOH.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출제가 돼서 시성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예 아니면 예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 확실하게 제가 들어드리는 예들은 뭐냐면 기출된 문제들의 빈도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가장 우리 학생들이 최초로 머릿속에 암기해야 될 그런 식이에요. 시성식 하면 자동으로 얘가 떠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죠? 얘는 왜 시성식이냐면 생긴 게 어때요? 특이하게 생겼죠? 물론 익숙하기도 하지만 뭐가 특이하냐면 아니 뭐 탄소는 수소끼리 좀 묶어놓았으면 좋겠는데 COH라고 하는 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CHO도 아니고 Q 이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얘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COH를 딱 가지고 있는 놈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제 액성이 뭐예요? 액성, 상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상태는 당연히 액체겠죠. 그죠? 액체. 쟤는 그리고 액체인데, 어느 점이 17도씨라서, 뭐예요? 상온이 약간 15도 이렇게 내려가면 얘 고체 존재예요. 빙초산이에요. 그래서 빙초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얘는 액성을 물어봤어. 액성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액성을 물어보면, 액체, 기체, 고체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산성, 중성, 염기성의 액성을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증거야. 다시 한번. 얘는 COH를 딱 보자마자 얘 액성이 뭔 것 같아요? 산성이에요. 왜냐하면 얘 작용기 이름이 카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화합물 명칭은 카복시산. 그래서 얘는 뭐예요? 무슨 산이에요?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식초의 주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COH를 보면 성질을 알 수 있어. 아, 산성이니까 당연히 누구랑 중화 반응하겠어요? 염기랑 중화 반응하겠죠. 그죠? 그리고 산이니까 얘는 금속하고 반응해가지고 막 수소기체를 만들어내.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야. 그죠? 그냥 지금 필요한 것만 딱 하는 거예요. 얘 화학식 이름이 뭐라고요? 시성식. 그죠? 딱 보자마자 성질을 알게 됐는데 얘는 액성이 뭐다? 산성이구나. 신맛 나겠구나. 그죠? 그리고 냄새 맡으면 시큼하겠구나. 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좀 전에 얘기했던 염기와 중화 반응해,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만들어내.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알코올과 반응해서 과일향이 나는 에스터와 반응도 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정보긴 하지만 이렇게 화학을 조금 먼저 한 저로서 이걸 보면은 얘의 성질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을 뭐라 한다? 시성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제 말 이해됐죠? 그죠? 하나 또 대표적인 예를 적죠. C2H5 OH. 얘 이름은 뭐예요? 얘는 알코올인데 알코올 중에서도 탄소가 2개 있는 알코올이니까 뭐라 그러죠? 에탄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탄올. 그죠? 얘는 술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주정이라고 그래요. 주정. 그죠? 먹으면 어때요? 주정을 부려요. 이런 들들이야, 이게. 그죠? 이게 에탄올인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냐면, OH, 이 작용기 이름을 뭐라 그런다? 하이드록식이. 요걸 보고 어때요? 뭘 할 수 있냐면, 성질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식들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시, 성, 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요 시성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자식과 실험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죠. 자, 분자식은 어떠냐면, 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다 표현하는 거야. 원자의 종류는 어때요? 지금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 하첨자는 뭘 쓴다 그랬어요? 제가 오른쪽 하첨자는 원자의 개수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몰수 또는 개수예요. 탄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수소 원자는요? 4개. 산소 원자는요? 2개. 아니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CHO 순서 말고 OHC 순서로 쓰고 싶은데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어때요? 남들이 잘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건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더라 이런 이야기죠. 제 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CHO 순서로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밑에 하첨자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식은 뭐냐? 이게 지금 숫자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나와요. 가장 간단한 무슨 비? 정수비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 정수비로 표현하겠다. 그죠? 그러면 얘 2대 4대 2를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대 2대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CH2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워딩이 뭐라고요? 정, 수, 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보죠, 여러분. 자, 살짝 맛을 보여드리는 거야. 자, 나중에 원소 분석 실험이라는 걸 할 거예요. 리비 원소 분석 실험을 막 해가지고 그 실험을 하면 장점은 뭐냐면 실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실험식을 만들 수 있어요. 분자식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물질은 분명히 분자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분석 실험을 하면 어디까지 알 수 있다? 실험식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 알 수 있고 여기서 얘가 이만큼 가는지 얼마큼 가는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얘 한번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이 실험식량 얘의 상대적인 질량을 한번 헤아려 볼게요. 탄소 원자량 얼마예요? 12, 수소는 1이 2개 있으니까 2, 산소 원자는 16, 12 더하기 2 더하기 16이니까 빨리 계산하면 얼마? 30이야. 얘 상대적인 질량이 30이에요. 괜찮습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60이겠죠, 60. 그죠? 자, 이제 문제 한번, 기출문제 워딩 한번 합니다. 실험식을 막 구했더니 이게 나왔어. 그럼 뭐 뻔해요. 거의 얘가 나와요. 시험 문제 막 10문제가 이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9개가 얘야. 그리고 하나는 뭐야? 얘예요. 여기서 다 나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필기해 드리면 얘들은 그냥 철두철미하게 화학식량부터 다 외우셔야 돼. 연습을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그때 이 문제는 똑같이 CH2O가 나왔어. 그리고 실험식량이 얼마다? 30이라 했어요. 근데 선택지 1번에 뭐가 나왔냐면 이 물질의 분자량은 46이래. 그럼 맞아요? 틀려요? 걔는 무조건 틀려요. 왜 무조건 틀리냐면 실험식량과 분자량은 항상 무슨 배 관계에 있어야 돼요? 정수배 관계에 있어야 돼요. 정수배 관계. 이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수비를 알고 있니 없니 그걸 물어보는 이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워딩이 좋아요. 아주 좋죠? 실험식량을 구해놓고 분자량은 46. 얘가 46이에요. 아시겠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런 얘기. 제 말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그럼 같은 패턴으로 한번 가보죠. 얘 분자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C, 2, H, 6, 그 다음에 산소는 O. 이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분자식인데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와요? C2, H6, O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린 건 이렇게 분자식과 실험식이 다를 수도 있고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대표적인 예니까 꼭 기억을 합시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구조식으로 가볼게요. 구조식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자, 그죠? 구조식은 주로 분자를 얘기합니다. 분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분자들은 모두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왜 공유결합이라 그러냐면 전자쌍을 서로 뭐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현해서 표현한 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게 다 봤는데 괜히 용어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야. 자, 먼저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본 적 있죠? 이런 거, 그죠? 이게 다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 C,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세트산의 구조식이에요. 구조식이 만약에 이 지면을 할애해서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이 출제자는 거의 속셈이 다 보이는 거예요. 뭐 물어볼 거예요? 결합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단히 높아요. 자, 여기 결합각 알파가 있어요. 알파 몇 도? 90도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다고 어때요? 90도일까요? 몇 도죠, 얘는? 109.5도예요. 잘했어요. 얘 109.5도예요. 이게 화학이 정말 짜증나는 거야.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 얘가 109.5도예요, 109.5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몇 도죠? 얘는 120도처럼 보이죠, 그죠? 다행히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감마, 이 몇 도죠? 이게 미치겠죠, 그죠? 이게 몇 도예요? 얘가 104.5도예요. 자, 오늘 하셔야 될 건 바로 뭐다?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 알파, 베타, 감마의 결합각 정도는 복습을 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고 복습량이 나가면요. 그 복습량을 그 주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되면 어때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면 한 번 놓친 진도는요. 나중에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복습은 바로 하셔야 돼. 괜히 수요일쯤 이러면 안 돼요. 오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알코올도 한번 써드리죠. 이렇게 생겼어요.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자, 결합각 한번 보죠. 자, 여기 알파 몇 도요? 109.5도. 그죠? 90도 아니에요. 얘 몇 도? 알파 몇 도? 109.5도. 됐나요? 자, 여기 감마예요. 몇 도? 180도 같이 생겼죠, 얘는. 그죠? 완전히,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 몇 도? 104.5도예요, 104.5도. 왜냐하면 이 산소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 입체로.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린 거지 칠판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요 작은 결합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10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공무원 시험에서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얘가 나와요. 그리고 값만 물어봐요. 몇 도? 104.5도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제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해서
일단 제가 우리 4페이지 화학식에 나와 있는 얘기 교재로 마무리 짓고 자, 첫 시간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먼저 4페이지 5번 화학식 별표 2개 한 거 맞죠? 1번 원소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자, 밑줄 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식이다. 그 화학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첫 번째 실험식, 두 번째 분자식, 세 번째 시성식, 네 번째 구조식이 있다. 자, 두 번째 원소기호 뒤에 해당 원소의 개수를 아래 첨자로 나타낸다. 어때? 괜찮죠? 무슨 말인지? 자, CH4 메테인이에요.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Fe2O3 산화철이에요. 그죠? 산화철 3 이렇게 돼 있죠. 산화철 3. 이 3가 바로 누구냐면 철의 산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철의 산화수. Fe가 지금 3가 양이온이야. 천천히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산화철 3.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페이지 우리 1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화합물인 것은 이런 건 풀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요단어라고 직결되는 문제야. 그래서 다음 중 화합물인 것은 자, 철은 화합물이에요, 원소예요? 원소. 2번 물은 화합물이에요, 원소예요? 얘가 화합물이죠. 3번 수소 원소고요. 4번 산소 원소고 구리 역시 원소네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원소고 2번만 화합물이다. 자, 화합물의 정의 뭐였어요? 두 종류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하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개수비, 질량비가 떠오르죠. 그죠? 일정한 비율로 뭐 하고 있는 물질? 결합. 결합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그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갑시다.